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세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 가족분들 중에서 보일 때는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병장수 9988 노화와 뇌신경 건강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는 뇌신경 노화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뇌노화를 얘기할 때 꼭 감초처럼 맨 먼저 나오는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잖아요. 이 뇌노화하고 알츠하이머 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이제 뇌 세포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소실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이상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이면서 이렇게 서서히 소실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노화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고, 이런 알츠하이머 병은 이러한 단백질 축적으로 인해서 뇌노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알츠하이머 병 말고도요, 뭐 혈관성 치매, 파킨손병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게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파킨손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병은 이제 노년기에 잘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병하고 파킨슨 병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 단백질이 머릿속에 이제 쌓임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병들인데요.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주로 기억력과 관련된 영역에 이제 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이런 기억력 장애가 생기는 병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파킨슨 병은 신유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운동 조절과 관련된 영역에 이제 쌓임으로 인해서 떨림증이라든지, 그리고 몸이 굳어가거나 몸이 행동이 늦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혈관성 치매는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힘으로 인해서 그 혈관이 분포하는 이런 뇌 영역에 손상이 생기는 건데요. 특히 이런 기억력과 인지장애와 관련된 영역에 이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제 혈관성 치매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킨손병 하면 교수님 그 도파민 얘기 자주 나오거든요. 네. 도파민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신유클레인 단백질이 이렇게 쌓임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이런 도파민이 이렇게 결핍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타우라는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긴 것. 파킨손 병도 어떤 이상 단백질에 의해서 도파민이 생성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막혀서 뇌의 일부가 죽는 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이시죠? 네. 결국은 인지를 못하는 거. 권투 선수 알리 있잖아요. 네. 알리는 파킨손병으로 알려져 있죠. 네. 결국 파킨손병은 이제 운동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고, 알츠하이머는 결국은 이제 치매와 같이 인지 장애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과 이제 알리를 생각하면은 병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그 치매 분야의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치매라는 이 말은 좀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2025년에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가 97만 명이쯤 된다고 그러고요. 그게 들어간 국가 사회비용이 20조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로 되는데, 물적, 심적 피해가 막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우리 부모님은 제발 치매가 안 걸렸으면, 또 나도 치매가 안 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치매 그 직전에 오는 그 질환들이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부분인지, 그게 어떻게 오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 노인과 치매의 이런 회색 지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개념하에서 나온 것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런 경도인지 장애가 중요한 이유는 정상 노인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매년 치매로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경도인지 장애는 10%에서 20%가 치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치매의 위험률이 한 10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경도인지 장애 중에서도 꼭 정상 이렇게 치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상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도 그 경도 인지 장애 부분에서 멈출 수가 있겠군요. 그 예. 부분은 참 희망적입니다. 김기대 대표님, 네. 뇌졸중이라 그러잖아요. 네. 뇌졸증인가요? 뇌졸중인가요? 사람들이 그거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증상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정상이라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증상할 때 증이 아니고 가운데 중을 씁니다. 뇌졸중할 때 중. 이 가운데 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만 뜻을 하는 게 아니고 맞는 걸 뜻해요. 증풍이라고 안 하고 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중에 바람풍을 써요. 네네네. 바람을 맞은 맞았다. 거예요.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뇌졸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나눠보겠는데 모든 질병이 다 그래요. 조기에 발견하면은 성적이 좋습니다. 뇌노화 역시 조기에 발견하면은 분명히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조기에 발견하려면은 무슨 신호가 조기의 증상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뇌노화의 조기 증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세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짧은 시간에 같은 질문이나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힌트를 줬을 때 제대로 이게 알아듣는지 아니면 이제 힌트를 줘도 잘 모르는지가 되게 중요한 감별점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성격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게 중요한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대범하시던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잘 삐지시다든지 화를 잘 내신다든지 또 하나에 집착하거나 고집이 세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이렇게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소에 이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잘 끓이시고 이 김치를 하면 김장을 하시면 되게 맛있게 하시던 분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제 이 맛이 좀 변했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가족분들 중에서 보일 때는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 중에서도 그 작은 신호들이 오는데 우리는 대체로 그걸 다 무시해 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저래, 뭐 엄마가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녀분들이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장 말씀하셔서 사실 우린 집에서 네. 김장하는 게 하나 있지만 행사인데 한 25년 이상 집에서 했거든요. 맛이 변하지 않았다. 아직 괜찮다는 얘기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제 뇌노화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검사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인데다가 상당히 비싼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뭐 MRI라든지 뭐 PT라는 이런 검사들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처방을 하면 우리는 그냥 뭐 뭔가 좀 다르겠거니 또 뭔가 좀 이게 좋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런 검사가 뇌노화에서 반드시 필요한지요? 뇌노화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뇌 세포가 이제 소실되면서 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런 뇌 구조의 변화를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MRI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MRI를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본인의 이제 뇌 나이, 브레인 에이지까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생물학적 나이인데 뇌 나이가 그런 얘기죠. 네. 생물학적 나이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게 피부 생물학적 나이 많이 하는데 뇌 나이도 이제 생물학적 나이로 계산을 하는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고가의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 MRI라든가 뭐 초음파, PET 장비들이 많은데 결국은
꼭 비싼 장비, 비싼 검사가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명의한테 가셔야지만이 꼭 필요한 검사를 처방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도 줄이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요즘 혈액 검사로도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쌓이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을 이제 혈액에서 이제 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현재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이런 혈액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정확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보고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이제 진료 지침을 보면 이제 질병 분석기를 이용한 이제 혈액 검사는 확진 수준에 이제 이르렀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런 혈액 검사 한 번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 결과를 갖고 이제 AI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센서티비티라 그러는데요. 민감도죠. 그리고 스페시피시티, 특이도라 그러는데 예,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높은 검사라야지만이 정말 좋은 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도 그냥 혈액 검사로 다 되는 날이 곧 오겠죠. 근데 혈액 검사로만 된다면 희망적이죠. 작은 비용을 들여서 중병도 다 체크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고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건강검진에서도 할 수 있고. 저체중이 있는 노인분들은 이제 치매 발생률도 높고요. 치매 후 사망률까지도 이제 더 높습니다. 아하. 은사이신 이제 나덕열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인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